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이사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벌써 2주가 지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난해에 그 8사 공급 대책 기억나시죠? 자, 과연 8사 공급 대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때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사 공급 대책과 이번에 발표한 2사 공급 대책에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뭘까요? 공공성에 있겠죠. 자, 오늘 그 내용 다뤄보면서 또 그에 따라서 공급 전략, 대책은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표한 8사 공급 대책으로 본다면 지난해에 6개월 전에 발표한 8사 공급 대책의 대자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부에서의 부동산 이번에 공급 대책들이 과연 이상을 쫓아가는 것인지 현실에 근접한 것인지를 우리는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상을 쫓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에 맞춰서 현실적인 대안을 빨리 쫓아가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8사 공급 대책 진단과 그 전망을 살펴볼 텐데요. 자, 8사 공급 대책이 발표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실 텐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신규 택지 발굴이 있었고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8사 공급 대책에서는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해서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도심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그 공급량으로 자 3만 3천 호, 2만 4천 호, 그리고 7만 호, 5천 호 해서 토탈 한 13만 2천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는 이제 약속을 했었죠. 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자, 한번 진단 결과입니다. 지금 먼저 신규 택지 발굴로 3만 3천 호, 지금 대부분 지역들 태릉시시라든지 과천청사라든지 서부면허시험장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지자체장마저도 반대를 하면서 지금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3만 3천 호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가장 어떻게 보면 공급 대책 중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3기 신도시 공급량 2만 4천 호는 사실상은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8사 공급 대책에서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라고 했죠. 공공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건축, 공공재건축의 경우는 무려 5만 호가 배정되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무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 공공재개발이 최근에 1차 후보지 8곳이 발표가 됐죠. 1월 15일 날 발표됐는데 그 발표 지역마저도 지금 잡음들이 벌써 흘러나고 있기 때문에 2만 호도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따져본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8사 공급 대책 전체 물량 정부가 단언했던 13만 2천 호의 경우는 뭐 대폭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지금 예상을 해보면 가능한 수치로 본다면 그것도 앞으로 5년 이내에 토지 확보가 가능한 물량으로 봤을 때 약 한 5만 5천 호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뭐 지난해에 발표한 8사 공급 대책이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간다. 라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단기간에 5년 이내에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고 또 입주로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8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과연 8사 공급 대책의 실효성도 벌써부터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8사 공급 대책에서는 자, 바로 정비사업이라고 했죠. 정비사업, 공공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이 되겠는데요. 그 물량이 7만 호가 배정이 되어 있었고 그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2만 호가 바로 공공재건축이었죠. 그리고 공공재개발이 2만 호. 자, 그리고 공공재건축은 5만 호였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더니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공공재건축 물량이 5만 호는 뭐 대치 음마 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재건축 참여가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제로죠. 제로고 오히려 호가만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2만 호인데 최근에 발표한 지역이 있었죠. 1차 후보지, 그러니까 8곳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 중에 벌써 잡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지역이 흑석 2구역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국토부와 이 그 조합 간에 지금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분양가라든지 용적률이 차이가 크다. 분양가의 경우는 그 조합의 경우는 3.3제곱미터당 한 4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는 3,200만 원밖에 책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용적률의 경우는 조합의 경우는 한 600%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한 420%밖에 안 주겠다. 그 정도로 이견이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도심부에 공급을 한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결론은 8.4 공급 대책 6개월이 됐는데 8.4 공급 대책만 보더라도 서울 도심부에 이처럼 공공성을 강화를 통해서 공급한다라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 그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뭐 지금 예단하긴 어렵지만 뭐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다. 대략 수치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실효성의 한 30%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최근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공급인 것 같고요. 지난 8.4 대책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다면 최근에 발표된 2.4 대책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최근 그러면 2.4 공급 대책, 제가 8.4 공급 대책하고 연관을 지었죠.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공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과연 2.4 공급 대책은 어떨까요? 자, 내용을 보면 비슷하죠.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은 공공성 강화라는 데 있겠습니다. 자, 이번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뭐 내용이나 이름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도시재생 사업 방식 개선, 그리고 공공택지 신규 지정,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물량을 보더라도 그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는 30만 6천. 그리고 직접 시행으로는 13만 6천,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3만 호, 그 외에 공공택지 신규 지정으로 20만 3천 호 정도. 토탈 80만 6천 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벌써부터 이제 2.4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보도자료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경제에서 최근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이 내용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역세권 고밀 개발의 실현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뭘까요? 자, 이번에 역세권 고밀 개발로서 역세권 주변부의 용적률을 준주거 지역의 경우는 최대 700%까지 올려준다, 완화해준다라고 했죠. 소규모 재개발로도 준주거로 상향시에는 용적률을 700%까지 최대한 용적률을 많이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자체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지자체로 따지면 25개 자치구 중에 그중에 집권 여당의 경우가 무려 24개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이 지금 난감해하고 있다. 자, 이미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역세권들로 본다면 지금 이미 역세권 주변부가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침해 문제 그리고 주차난 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지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역세권의 용적률을 700%까지 또 완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고 있다. 즉 실효성에 본다면 이번 2.4 공급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 중에서도 벌써 지자체에서 변수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역세권 개발도 막 긍정적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인허가권자라고 볼 수 있는 지자체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실제 허용 용적률을 좀 낮출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그 1차 후보지들이 있죠. 공공재개발 사업소 흑석 2구역만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600%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420%로 내려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면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잡음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그 2.4 부동산 공급 대책의 주요 논란거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세 개 큰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물량이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라고 아시아경제에서 또 보도 자료가 흘러나왔죠. 그래서 내용으로 본다면 이번 2.4 공급 대책에서 확실하게 공급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물량은 36만
4,500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신규 공공 택지 물량하고요. 신축 매입을 할 수 있는 물량은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지만 나머지 도심부의 공공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물량은 변수가 앞으로 너무 산적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공급 시기도 있죠. 그러니까 정부 공급 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8년 이상, 8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급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또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재산권 침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현금 청산 부분이 뭐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논란도 더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8424 공급 대책에 공통점이 있다. 이제 공공성 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벌써부터 삐걱삐걱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공공 주도 방식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특히 강남 재건축의 경우는 시큰둥합니다. 이번 2사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해서 강남의 경우는 시큰둥하고 그 대표적인 이유가 정부 입맛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벌써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외에 공공 재개발의 경우도 추진위에서는 조합 해산을 시켜서 공공이 주인이 된다는 데 대한 뭐 예를 들자면 땅을 뺏긴다라는 거죠. 소유권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감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대표적인 게 서울역 쪽방촌 토지 건물주가 지금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결세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마저도 용적률, 대표적으로 흑석 2구역 같은 경우가 용적률이라든가 일반 분양가 난항으로 인해서 뭐 하물며 그 조합에서는 뭐 사업 철회까지도 검토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처럼 8사 공급 대책이라든지 2사 공급 대책처럼 공공 주도 방식의 정비 사업이 쉽냐 어렵냐 따져봤을 땐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제 점차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난항 때문에 이 공급 대책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한 가지 있죠. 뭡니까? 곧 한 2달 이후면은 이제 4월 재보궐선거가 있죠.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결과에 따라선 이번 2사 부동산 대책이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전면 수정이 될 건지가 또 곧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내년에 2022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이번 2사 부동산 대책이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전면 수정될 건지가 또 남았고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 부분에 이제 여론에 관련된 부분도 있죠. 이때까지 정부의 24번의 정책이 실패하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신감이 커졌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2사 공급 대책의 어떤 현실성에 대한 부분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론화가 없이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발생한 위헌 논란이라든지 입법 강행 부분이라든지 거래 절벽 때문에 여론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자, 결론을 내려본다면 2사 공급 대책에 따른 단기적으로는 뭐 집가 상승 그리고 집값 상승 그리고 전세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 이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주가 시작되는 8년 이후부터는 이 공급 효과가 서서히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